안녕하세요. 개념원리 지원 코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2022년 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혹시 풀어보셨나요? 저는 수학 코치로서 수학 문제들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역대급 불수능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영역 시간인 국어 시간이 매우 어려웠고 바로 이어지는 수학 문제들 또한 만만치 않았기 때문인데요. 3점짜리의 문제들은 유형, 스킬, 그리고 찍어주는 문제를 통째로 외우거나 빠른 풀이법을 외워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었고 4점짜리 문제들은 여러 개념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면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대다수였어요. 시험지를 펼쳐서 바로 보이는 1번부터 보통은 2초 컷 해야 하는 문제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이번 시험 문제의 구성 및 난이도에 대한 복선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막상 킬러 문제는 줄었지만 준킬러에 해당하는 4점짜리 문제들이 대다수였어서 학생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다가 막혀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밸런스는 생각을 필요로 하는 출제의 방향성은 분명하게 지켜졌으나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와 비교했을 때 급변한 출제 양식으로 인해서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아닌 2에서 4등급 간의 학생들의 극심한 점수 차이를 보면 변별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올해 수능에 대한 분석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 더 중요한 건 이 다음이겠죠. 2023년 수능은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2023년 수능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수학 포기자인 수포자라면 영상 끄고 바로 선택 과목을 확률과 통계로 선택하셔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문이과 통합이 이루어졌지만 자연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이거나 인문 계열의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의 수능은 공통 과목의 중요성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단어 뜻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원점수라는 것은 시험을 봤을 때 채점을 통해서 나오는 점수를 뜻해요. 반면 표준점수는 시험에 대한 난이도를 다른 시험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보정점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때 선택 과목에 따른 집단별 공통 과목의 점수를 가지고 원점수를 조정하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표준점수와 백분율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표준점수입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학생 2명이 같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선택 과목에 따라 표준 점수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본인이 선택한 선택 과목의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면 표준 점수가 높아지고 반대의 경우엔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차이점을 구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2020년 수능에서 사회탐구 같은 경우 윤리와 사상에서 문제가 너무 쉽게 출제되어 4에서 5% 정도 나와야 할 1등급이 만점자가 너무 많이 나와 15% 정도가 나오게 되고 2등급이 없었습니다. 같은 해 경제 과목을 보면 2등급의 학생들이 사실 퍼센트로 따지면 윤리와 사상의 1등급인 학생들보다 비율로는 더 잘했지만 2등급이 되는 거죠.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표준 점수를 따로 두고 차이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적분이나 기하, 즉 이과 계열의 선택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문과 계열의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수학에서는 주로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 집단에 속해 있는 학생들의 표준 점수가 높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또 상위권의 이과 계열을 선택한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하게 되었을 때 합격선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라면 문과 계열의 학생이든 이과 계열의 학생이든 공통 과목에서 점수를 따놔야 되기 때문에 수학 1 그리고 수학 2에 대한 학습에 집중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선택 과목을 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상대적으로 공부의 난이도가 쉬운 확률과 통계를 골라야 하는지 아니면 표준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하나의 그래프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그래프는 2022년 수능 입시기간별 1등급 추정 컷이에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택 과목들에 비해 1등급 컷이 높아요. 그 다음에는 기하가, 그 다음에는 미적분이 가장 낮게 나왔어요. 그렇다고 원점수 컷만을 보고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어떤 선택 과목을 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짧고 간결하게 설명드릴게요. 확정된 인문계열 그리고 예체능 계열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최상위 인문계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미적분이나 기하보다 표준 점수를 낮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고려해 보셔야 해요. 미적분은 최상위 자연계열 학생들이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미적분의 경우 기하보다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니 미적분에 자신이 있는 학생이라면 미적분을 선택하세요. 다음으로는 일반 실력의 자연계열 학생들입니다. 일반 실력의 자연계열 학생들은 기하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미적분의 만점보다는 표준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생각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선택 과목을 고를 때 자신이 제일 점수가 잘 나오는 것,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 그리고 대학에서 원하는 과목 등 고려해야 할 게 참 많아요. 보통 일반 대학에서는 문과 계열의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되지만 자연 계열의 학생들은 미적분 또는 기하의 학습 이수 내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로를 고려해서 본인이 잘하는 과목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이에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통과목에 대한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해이기 때문에 공통과목에 대한 학습에서는 목숨을 걸고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2023년 수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